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를 학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끼죠. 가까워지는가 싶으면 멀어지고 따뜻한가 싶으면 차가워지는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도 혹시 트라우마 유대 관계일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특히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복잡하고도 고통스러운 감정적 유대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먼저 트라우마 유대란 무엇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트라우마 유대를 한 개인이 자신에게 해롭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형성하는 심리적, 정서적 애착이라고 정의합니다. 유대는 보통 가해와 화해의 순환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강렬한 긍정적 강화, 즉 뜨거운 애정 표현이나 선물 공세 같은 행동들이 학대나 가스라이팅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들 사이에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욱 강하게 얽매이게 됩니다. 이런 전형적인 트라우마 유대 관계는 나르시시스트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회피형 애착 성향의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과의 관계가 트라우마 유대와 유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초반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카리스마 있으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렘과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으로 그들은 관계 초기에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고 정서적 친밀감과 취약성을 드러내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발생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은 곧 통제당하거나 독립성을 잃거나 결국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활성화되면 그들은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끊는 등 관계에서 발을 빼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라우마 유대와 유사한 간헐적 강화의 패턴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까워졌다 멀어지기 패턴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처음 느꼈던 그 황홀한 친밀감과 애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마치 슬롯머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박을 기대하며 자신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계속해서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끔씩 주어지는 작은 친절과 애정에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빠진 사람들은 점차 자신을 잃어갑니다. 첫째,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됩니다. 상대방이 또다시 멀어질까 봐 불안해하며 그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살피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눈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지만 이것이 관계 속에서 과도해지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상대방에게 맞추려는 자기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둘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며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말하거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고 상대방이 떠나지 않을 만한 완벽한 연인의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기 침묵과 자기 포기는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극심한 정서적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이 오로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다정하게 대해주는 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지만 그가 차갑게 돌아서는 날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 중독과 같습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주는 아주 잠시의 달콤함 때문에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다른 애착 유형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관계의 역학일 뿐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시선을 상대방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돌려와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허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 사람의 빵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그토록 매달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빵 부스러기도 생명줄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인정받고 사랑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사랑의 밥상을 차려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만을 기다렸던 그 허기를 이제는 스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스스로를 아껴주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자기 위로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낡은 믿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결국 버림받을 거야와 같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믿음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현재의 관계에서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오래된 믿음들을 인식하고 그것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기 사랑을 배우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믿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불규칙한 애정에 목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상호 존중과 안정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신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를 학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끼죠. 가까워지는가 싶으면 멀어지고
따뜻한가 싶으면 차가워지는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도 혹시 트라우마 유대 관계일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특히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복잡하고도 고통스러운 감정적 유대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먼저 트라우마 유대란 무엇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트라우마 유대를 한 개인이 자신에게 해롭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형성하는 심리적, 정서적 애착이라고 정의합니다. 유대는 보통 가해와 화해의 순환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강렬한 긍정적 강화, 즉 뜨거운 애정 표현이나 선물 공세 같은 행동들이 학대나 가스라이팅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들 사이에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욱 강하게 얽매이게 됩니다. 이런 전형적인 트라우마 유대 관계는 나르시시스트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회피형 애착 성향의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과의 관계가 트라우마 유대와 유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초반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카리스마 있으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렘과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으로 그들은 관계 초기에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고 정서적 친밀감과 취약성을 드러내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발생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은 곧 통제당하거나 독립성을 잃거나 결국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활성화되면 그들은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끊는 등 관계에서 발을 빼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라우마 유대와 유사한 간헐적 강화의 패턴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까워졌다 멀어지기 패턴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처음 느꼈던 그 황홀한 친밀감과 애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마치 슬롯머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박을 기대하며 자신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계속해서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끔씩 주어지는 작은 친절과 애정에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빠진 사람들은 점차 자신을 잃어갑니다. 첫째,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됩니다. 상대방이 또다시 멀어질까 봐 불안해하며 그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살피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눈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지만 이것이 관계 속에서 과도해지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상대방에게 맞추려는 자기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둘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며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말하거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고
상대방이 떠나지 않을 만한 완벽한 연인의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기 침묵과 자기 포기는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극심한 정서적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이 오로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다정하게 대해주는 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지만 그가 차갑게 돌아서는 날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 중독과 같습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주는 아주 잠시의 달콤함 때문에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다른 애착 유형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관계의 역학일 뿐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시선을 상대방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돌려와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허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 사람의 빵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그토록 매달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빵 부스러기도 생명줄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인정받고 사랑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사랑의 밥상을 차려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만을 기다렸던 그 허기를 이제는 스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스스로를 아껴주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자기 위로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낡은 믿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결국 버림받을 거야와 같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믿음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현재의 관계에서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오래된 믿음들을 인식하고 그것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기 사랑을 배우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믿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불규칙한 애정에 목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상호 존중과 안정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신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를 학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끼죠. 가까워지는가 싶으면 멀어지고 따뜻한가 싶으면 차가워지는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도 혹시 트라우마 유대 관계일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특히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복잡하고도 고통스러운 감정적 유대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먼저 트라우마 유대란 무엇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트라우마 유대를 한 개인이 자신에게 해롭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형성하는 심리적, 정서적 애착이라고 정의합니다. 유대는 보통 가해와 화해의 순환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강렬한 긍정적 강화, 즉 뜨거운 애정 표현이나 선물 공세 같은 행동들이 학대나 가스라이팅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들 사이에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욱 강하게 얽매이게 됩니다. 이런 전형적인 트라우마 유대 관계는 나르시시스트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회피형 애착 성향의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과의 관계가 트라우마 유대와 유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초반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카리스마 있으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렘과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으로 그들은 관계 초기에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고 정서적 친밀감과 취약성을 드러내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발생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은 곧 통제당하거나 독립성을 잃거나 결국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활성화되면 그들은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끊는 등 관계에서 발을 빼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라우마 유대와 유사한 간헐적 강화의 패턴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까워졌다 멀어지기 패턴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처음 느꼈던 그 황홀한 친밀감과 애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마치 슬롯머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박을 기대하며 자신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계속해서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끔씩 주어지는 작은 친절과 애정에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빠진 사람들은 점차 자신을 잃어갑니다. 첫째,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됩니다. 상대방이 또다시 멀어질까 봐 불안해하며 그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살피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눈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지만 이것이 관계 속에서 과도해지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상대방에게 맞추려는 자기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둘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며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말하거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고 상대방이 떠나지 않을 만한 완벽한 연인의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기 침묵과 자기 포기는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극심한 정서적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이 오로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다정하게 대해주는 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지만 그가 차갑게 돌아서는 날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 중독과 같습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주는 아주 잠시의 달콤함 때문에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다른 애착 유형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관계의 역학일 뿐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시선을 상대방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돌려와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허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 사람의 빵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그토록 매달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빵 부스러기도 생명줄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인정받고 사랑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사랑의 밥상을 차려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만을 기다렸던 그 허기를 이제는 스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스스로를 아껴주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자기 위로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낡은 믿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결국 버림받을 거야와 같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믿음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현재의 관계에서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오래된 믿음들을 인식하고 그것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기 사랑을 배우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믿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불규칙한 애정에 목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상호 존중과 안정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의 신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를 학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끼죠. 가까워지는가 싶으면 멀어지고 따뜻한가 싶으면 차가워지는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도 혹시 트라우마 유대 관계일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특히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복잡하고도 고통스러운 감정적 유대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먼저 트라우마 유대란 무엇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트라우마 유대를 한 개인이 자신에게 해롭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형성하는 심리적, 정서적 애착이라고 정의합니다. 유대는 보통 가해와 화해의 순환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강렬한 긍정적 강화, 즉 뜨거운 애정 표현이나 선물 공세 같은 행동들이 학대나 가스라이팅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들 사이에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욱 강하게 얽매이게 됩니다. 이런 전형적인 트라우마 유대 관계는 나르시시스트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회피형 애착 성향의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과의 관계가 트라우마 유대와 유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초반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카리스마 있으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렘과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으로 그들은 관계 초기에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고 정서적 친밀감과 취약성을 드러내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발생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은 곧 통제당하거나 독립성을 잃거나 결국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활성화되면 그들은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끊는 등 관계에서 발을 빼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라우마 유대와 유사한 간헐적 강화의 패턴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까워졌다 멀어지기 패턴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처음 느꼈던 그 황홀한 친밀감과 애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마치 슬롯머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박을 기대하며 자신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계속해서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끔씩 주어지는 작은 친절과 애정에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빠진 사람들은 점차 자신을 잃어갑니다. 첫째,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됩니다. 상대방이 또다시 멀어질까 봐 불안해하며 그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살피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눈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지만 이것이 관계 속에서 과도해지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상대방에게 맞추려는 자기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둘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며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말하거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고 상대방이 떠나지 않을 만한 완벽한 연인의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기 침묵과 자기 포기는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극심한 정서적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이 오로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다정하게 대해주는 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지만 그가 차갑게 돌아서는 날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 중독과 같습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주는 아주 잠시의 달콤함 때문에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다른 애착 유형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관계의 역학일 뿐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시선을 상대방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돌려와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허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 사람의 빵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그토록 매달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빵 부스러기도 생명줄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인정받고 사랑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사랑의 밥상을 차려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만을 기다렸던 그 허기를 이제는 스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스스로를 아껴주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자기 위로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낡은 믿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결국 버림받을 거야와 같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믿음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현재의 관계에서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오래된 믿음들을 인식하고 그것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기 사랑을 배우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믿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불규칙한 애정에 목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상호 존중과 안정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의 신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를 학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끼죠. 가까워지는가 싶으면 멀어지고 따뜻한가 싶으면 차가워지는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도 혹시 트라우마 유대 관계일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특히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복잡하고도 고통스러운 감정적 유대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먼저 트라우마 유대란 무엇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트라우마 유대를 한 개인이 자신에게 해롭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형성하는 심리적, 정서적 애착이라고 정의합니다. 유대는 보통 가해와 화해의 순환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강렬한 긍정적 강화, 즉 뜨거운 애정 표현이나 선물 공세 같은 행동들이 학대나 가스라이팅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들 사이에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욱 강하게 얽매이게 됩니다. 이런 전형적인 트라우마 유대 관계는 나르시시스트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회피형 애착 성향의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과의 관계가 트라우마 유대와 유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초반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카리스마 있으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렘과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으로 그들은 관계 초기에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고 정서적 친밀감과 취약성을 드러내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발생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은 곧 통제당하거나 독립성을 잃거나 결국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활성화되면 그들은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끊는 등 관계에서 발을 빼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라우마 유대와 유사한 간헐적 강화의 패턴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까워졌다 멀어지기 패턴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처음 느꼈던 그 황홀한 친밀감과 애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마치 슬롯머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박을 기대하며 자신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계속해서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끔씩 주어지는 작은 친절과 애정에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빠진 사람들은 점차 자신을 잃어갑니다. 첫째,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됩니다. 상대방이 또다시 멀어질까 봐 불안해하며 그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살피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눈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지만 이것이 관계 속에서 과도해지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상대방에게 맞추려는 자기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둘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며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말하거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고 상대방이 떠나지 않을 만한 완벽한 연인의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기 침묵과 자기 포기는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극심한 정서적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이 오로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다정하게 대해주는 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지만 그가 차갑게 돌아서는 날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 중독과 같습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주는 아주 잠시의 달콤함 때문에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다른 애착 유형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관계의 역학일 뿐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시선을 상대방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돌려와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허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 사람의 빵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그토록 매달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빵 부스러기도 생명줄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인정받고 사랑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사랑의 밥상을 차려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만을 기다렸던 그 허기를 이제는 스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스스로를 아껴주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자기 위로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낡은 믿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결국 버림받을 거야와 같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믿음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현재의 관계에서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오래된 믿음들을 인식하고 그것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기 사랑을 배우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믿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불규칙한 애정에 목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상호 존중과 안정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의 신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를 학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끼죠. 가까워지는가 싶으면 멀어지고 따뜻한가 싶으면 차가워지는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도 혹시 트라우마 유대 관계일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특히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복잡하고도 고통스러운 감정적 유대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먼저 트라우마 유대란 무엇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트라우마 유대를 한 개인이 자신에게 해롭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형성하는 심리적, 정서적 애착이라고 정의합니다. 유대는 보통 가해와 화해의 순환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강렬한 긍정적 강화, 즉 뜨거운 애정 표현이나 선물 공세 같은 행동들이 학대나 가스라이팅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들 사이에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욱 강하게 얽매이게 됩니다. 이런 전형적인 트라우마 유대 관계는 나르시시스트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회피형 애착 성향의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과의 관계가 트라우마 유대와 유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초반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카리스마 있으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렘과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으로 그들은 관계 초기에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고 정서적 친밀감과 취약성을 드러내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발생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은 곧 통제당하거나 독립성을 잃거나 결국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활성화되면 그들은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끊는 등 관계에서 발을 빼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라우마 유대와 유사한 간헐적 강화의 패턴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까워졌다 멀어지기 패턴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처음 느꼈던 그 황홀한 친밀감과 애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마치 슬롯머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박을 기대하며 자신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계속해서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끔씩 주어지는 작은 친절과 애정에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빠진 사람들은 점차 자신을 잃어갑니다. 첫째,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됩니다. 상대방이 또다시 멀어질까 봐 불안해하며 그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살피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눈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지만 이것이 관계 속에서 과도해지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상대방에게 맞추려는 자기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둘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며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말하거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고 상대방이 떠나지 않을 만한 완벽한 연인의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기 침묵과 자기 포기는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극심한 정서적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이 오로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다정하게 대해주는 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지만 그가 차갑게 돌아서는 날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 중독과 같습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주는 아주 잠시의 달콤함 때문에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다른 애착 유형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관계의 역학일 뿐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시선을 상대방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돌려와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허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 사람의 빵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그토록 매달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빵 부스러기도 생명줄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인정받고 사랑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사랑의 밥상을 차려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만을 기다렸던 그 허기를 이제는 스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스스로를 아껴주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자기 위로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낡은 믿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결국 버림받을 거야와 같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믿음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현재의 관계에서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오래된 믿음들을 인식하고 그것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기 사랑을 배우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믿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불규칙한 애정에 목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상호 존중과 안정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의 신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를 학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끼죠. 가까워지는가 싶으면 멀어지고 따뜻한가 싶으면 차가워지는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도 혹시 트라우마 유대 관계일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특히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복잡하고도 고통스러운 감정적 유대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먼저 트라우마 유대란 무엇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트라우마 유대를 한 개인이 자신에게 해롭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형성하는 심리적, 정서적 애착이라고 정의합니다. 유대는 보통 가해와 화해의 순환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강렬한 긍정적 강화, 즉 뜨거운 애정 표현이나 선물 공세 같은 행동들이 학대나 가스라이팅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들 사이에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욱 강하게 얽매이게 됩니다. 이런 전형적인 트라우마 유대 관계는 나르시시스트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회피형 애착 성향의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과의 관계가 트라우마 유대와 유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초반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카리스마 있으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렘과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으로 그들은 관계 초기에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고 정서적 친밀감과 취약성을 드러내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발생합니다. 회피형 성향의